네, 네, 전 사업 설명,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로 보이나요? 아, 네, 사업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저 오늘, 그 사업 설명을 이제 할 때, 그 편견이, 아메에 대한 편견이 좀 심하셔서 이제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아메이의 편견을 풀어드리는 것을 중심을 둔 사업 설명을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아메이의 비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를 이제 처음, 한국 아메이가 시작된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의 아메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아메이는 방문 판매로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2세대 아메이는 홈샵, 집에 물건을 쌓아두고 파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3세대 아메이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택배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또 새로운 아메이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 4세대 아메이는 핸드폰이 생겨나면서 모바일 시대에 맞춘 아메이가 다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5세대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크게 이런 흐름이고요. 1세대 아메이는 방문 판매의 시작인데요. 본질은 방문 판매가 아니지만, 밖에서 봤을 때, 현상만 봤을 때는 방문 판매로 보였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은 가입비가 없는데, 그때는 가입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49,500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49,500원을 내고 가입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49,500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자가 소비자를 그냥 빈손으로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사람을 위해서 제품을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건을 들고 직접 소비자를 만나러 가던 시대여서 방문 판매로 보였다고 하고요. 들고 다녀야 하다 보니까 제한된 범위, 동네 안에서 아주머니들이 세제를 들고 다니면서 팔았다고 해요. 그때는 뭐 아주머니들이 운전을 하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었고, 그때 아메이 하는 아줌마, 그 세제 파는 아줌마, 세제 파는 아메이 아줌마로 인식되면서 방문 판매라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2세대 아메이가 등장하는데요. 제품군이 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제품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제품을 한 번에 사놓고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때는 서울 잠실에 지금의 센터 같은 곳이 한 군데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그 제품 주문을 받으면 잠실까지 가서 사서 또 소비자에게 또 전달하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업의 확장이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트럭을 한 대 빌려서 막 트럭 채로 제품을 사와가지고 집에 쟁여놓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현상만 봐서는 사재기로 보이죠.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점포 잠실에 샵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바로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집에 제품을 좀
사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팔기 위해서 이렇게 홈샵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사재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사재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홈샵을 차린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아메이는 사재기해라는 인식 또한 본질이 아니고 그 현상만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제파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엄청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어, 그때 세제파동에서 뭐 세제로 뭐 브로콜리를 씻는다든지 아니면 뭐 물에 우리 세제는 이제 희석해서 쓰는데 그 생세제를 다 풀어가지고 막 금붕어가 죽는다든지 이런 잘못된 정보가 대중마체에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 뭐 아메이는 뭐 이단이다, 이상한 종교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아메이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메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런 보도가 한겨레 신문에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겨레 신문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세제파동 사건은 조중동에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되면서 정정 보도가 나온 거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부정적인 기사만 기억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인식 각인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메이가 오해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새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2세대 아메이에서 사재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인식이 생겼고,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아메이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아메이 급성장기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그때 이제 소비자 네트워크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는 택배가 생겨나고요. 도로가 깔리면서 자동차로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주문을 하면 택배 기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홈샵이 없어지고요. 소비자 대 아메이라는 네트워크가 시작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비자들이 아메이는 이제 그냥 주문하면 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우리 집에 바로 와. 그런 이제 이미지 개선이 시작되었고요.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는 강하게 각인이 되어서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3세대 아메이에서 조금씩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 아메이에서 빅 보너스가 발표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비전 보너스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빅 보너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들 아메이를 하고 싶어서 막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교사들까지 이 아메이에 뛰어들면서 너무나도 그 빅보너스에 대한 욕심이 과하여 학부모들에게도 막 제품을 팔아제끼는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그때 교사나 공무원, 학생, 군인들은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대거 탈퇴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욕심이 화를 부르는 이런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좀 좋아질만 했던 그런 그 이미지가 이때 또 한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되면서 좀처럼 그 아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들이, 편견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또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또 한 가지씩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간다는 것이 씁쓸하긴 한데요. 그래도 통틀어서 보면은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현상은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아메이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이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모바일, 핸드폰.
그래서 이 핸드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내 손 안에 사무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앱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드디어 아메이의 본질적인 그 마케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거품이 빠지고 소비자가 손쉽게 주문하고 배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아메이는 연속 성장을 하게 되고요.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배송을 받다 보니까 제품을 써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인식 조금씩 개선되는 사고들은 사업은 안 해도 제품은 좋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잘 되면 좋다더라. 와 같이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 기사에 이제 신문이 그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아메이 원포원 제품 같은 경우에 제품 수출이 7,800억까지 나가면서 아메이가 미제 제품을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업이 아니라 협업도 하고 협업과 상생을 통해서 같이 잘 사는 회사구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보도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메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꾸준히 추구해왔던 그런 정신들을 이제는 알아주는 시대가 왔다. 인식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예전보다 예전보다 재미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세대 아메이, 지금이죠. 이때는 플랫폼 비즈니스,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었죠. 그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시대인데 누군가는 그 플랫폼 안에서 아메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물건을 팔고 또 누군가는 거기서 물건을 사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플랫폼이. 라는 게 지금 쿠팡이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생산자인 아메이가 들어오고 소비자인 우리가 들어가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이 또한 플랫폼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또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메이가 계속 말해왔지만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또는 시대적인 그런 환경이나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5세대 아메이가 되면서 환경이 조성되고 그 도구가 마련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이해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리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편견들, 오해가 쌓여왔고, 이제는 환경이 잘 조성이 돼서 아메이가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해왔던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세대 아메이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 바라는 것들,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 아메이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무인 점포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무인 점포가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월세까지 빠지면 뭐 3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다고 하는데 아메이는 점포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무자본이고 또 직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것을 봤을 때 아메이가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사업
비즈니스 플랜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시대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 아메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는 또 그 방법을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이 아메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연결해주는 사업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일찍 끝나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못해가지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